안녕하십니까.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대장입니다. 자, 오늘 2024년도 12월 마지막 거래 끝났습니다. 현재 시간 월요일 오후 7시 18분 지나가고 있고요. 정말 이럴 수 있을까요? 마지막 거래까지 우리 삼성전자 주가 20선 돌파하지 못한 채로 윗골이 살짝 잡힌 소폭 조정 수준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0.93% 소폭 조정받은 수준에서 53,200원 주가에서 마감이 되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나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관들까지도 오늘 매도 물량을 같이 던져주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일봉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언제라도 역배열 구간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봉이라든지 월봉상으로 놓고 보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지지라인권을 이탈하면서 마감이 되었다 보니까 추가적인 주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대장 누구입니까? 항상 비관적인 내용보다는 긍정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긍정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이 주식대장의 영상,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이 주식대장 주가자체가 단기간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락을 가져가 준다 하더라도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힘나실 수 있을 만한 대응 전략과 그 다음에 힘나실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좋은 정보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 많이 눌러주실수록 이 주식대장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 거 없이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찾아주시는 그 날마다 영상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2024년도 주가 제가 썩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된 건 아닙니다. 오늘 일단은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주말에도 이미 주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제 영상 주말에 보셨던 분들은 이미 맞다, 주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주말 동안에 조금 아쉬운 내용들이 있었죠. 이게 무안공항에서 지금 안타까운 이제 사고가 나왔는데, 정말로 사고 나신 분들과 그 다음에 사고 나신 분들의 가족분들께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는 표현과 함께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상 원래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 정책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뚜렷한 부분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도, 이게 지금 탄핵이 되니 많이 하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주말 동안에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와주게 되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그나마 지금 내년치 정책을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미뤘다라는 뉴스가 또 나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SK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전반적인 큰 대형주 종목군들의 수급이 달라붙어 줄래야 버텨줄 수 없는 상황이 이뤄졌었고, 우리의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 자체가 특히나 반도체 종목군들이 하락 약세로 마감이 되면서 같이 힘없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수급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본다면 안 좋아요. 일봉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역별 구간 속에서 주가 자체가 이 매물대를 뚫어주기 위한 거래량이라든지 매수세가 어느 정도 달라붙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료가 오픈이 돼야 됩니다. 이 재료가 오픈이 된다라는 뜻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거래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수세를 동반을 하게 될 텐데, 이 재료가 오픈이 되려면 뭔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이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주게 되려면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정부 정책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우리 경영진분들이 뭔가 손을 쓴다라든지, 아니면 대외적으로 외인들의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을 만한 HBM4 아니면 HBM3E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급 계약건에 대한 뉴스가 나와주게 된다면 주가는 상승 흐름으로 가져가 줄 수 있을 텐데, 그러한 흐름은 나와주기가 지금 당장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주봉 캔들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요 라인권에서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주봉상으로도 요 5선 라인권 지탱해주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 나올 가능성도 높은 자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월봉이 되겠죠. 월봉상 제가 요 120선 라인권을 지탱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원스럽게 아래 꼬리를 잡고 조금 윗방향에서 요러한 흐름으로 마감이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보시게 된다면 여기 라인권에서 딱 걸치면서 마감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 될 텐데 내일 미국의 반도체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또 다시 한번 개파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요 120선 라인권이 지지 라인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약에 개파락으로 출발하게 된다면 저항 라인으로 변화해주게 되면서 매도 물량이 또 한번 자극을 할 수 있을 만한 거거든요. 이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가 한다면 주가 자체는 다시 한번 어느 정도 120선 라인권을 저항 라인으로 두고 재차 아랫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아직까지는 매수 타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대기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주가 하락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알고 접근할 줄 아셨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간적으로는 주가에 대한 하락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요 49,000원 라인권 요 라인권까지 내려가 주게 된다면 아마 다시 한번 삼성전자 경영진 분들께서 아마 자사주 매입 카드라든지 아는 주가 방어용 카드를 한 번 정도 더 꺼내들 가능성이 높겠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주가 자체가 삼성전자를 딱 손꼽아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수 하락이라든지 종목군들이 많이 하락을 하게 됐을 때 증시 안정 펀드를 가동하겠다라고 했고 일단은 10조 정도가량을 쏟아붓겠다. 만약에 이것도 부족하면은 무제한 유동성 카드를 꺼내 들겠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주가 자체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주가가 아랫방향으로 내려와 주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이제부터는 매수 기회로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신용입니다. 신용 물량 자체가 일단은 어느 정도 주가 자체가 많이 하락을 해주게 되었을 때 지금 신용 잔고가 요 라인권에서 꾸준하게 신용 물량이 안 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 자체가 아마 어느 정도 라인권까지 추가적으로 조정을 가져가 준다라고 한다면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흐름이 나와주게 될 겁니다. 자,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반대로 또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은 바로 공매도 수량입니다. 지금 공매도 수량 자체가 168만 개까지 급증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68만 개까지 공매도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이 반대 매매 물량이 어느 정도 다행스럽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형주기 때문에 뭐 30% 아니면 이렇게 하한가 약간 이런 식으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와주는 거거든요. 그 반대 매매 물량을 외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사이좋게 매집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매집하는 가격대가 바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공매도 수량체가 168만 개까지 급증을 했잖아요.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공매도로 수익을 보는 겁니까? 안 보는 겁니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한 번 정도 더 떨궈주게 되면서 이 공매도로 먼저 1차적으로 수익을 보는 거고요. 신용 반대 매매 물량으로 인해서 저가 매수를 하게 되는 두 번째 이득을 취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공매도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수익을 보는 거죠. 그런데 공매도는 없는 것을 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모르는지에게 빌렸으면 뭐 해야 됩니까? 갚아야죠. 이 갚는 것을 우리는 쇼커버링이라고 합니다. 큰 그림에서는 쇼커버링이라고 하는 거고요. 작은 그림에서는 쇼스키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쇼스키즈 정도 수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쇼스키즈가 이뤄지게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특히나 외인들이 될 것 같아요. 외인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매수를 가져가 주게 되면서 이 공매도를 갚아주는 쇼스키즈가 나와주게 되면서 급등하는 현상이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시점에서부터
이때부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저점, 완벽하게 저점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이뤄지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요렇게 놓고 보면 일봉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주봉상으로도 답이 없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일단은 월봉상으로 다음 내일 모레가 될 것 같은데 아니죠? 내일 모레 글피죠. 1월 2일 날 시초가가 어느 정도에서 수준이 출발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주가 자체가 만약에 내려갔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라인까지 가져가 주게 된다면 절대 가격이란 게 있습니다. 이 절대 가격이란 삼성전자 경영진 분들이 주식 담보 대출을 받으신 가격입니다. 이건희 고 회장님으로부터 지금 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홍라의 예산을 필두로 해가지고 2조 7천억 정도가량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으셨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격대까지 내려가 주게 된다면은 이 주식담보대출 받은 2조 7천억이라는 이 가격대가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마진콜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있는 주식을 다 뺏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삼성전자 경영진분들이 요 49,900원까지 주가가 내려갔었을 때 자사주 10조 매입 카드를 꺼내 들은 거기 때문에 아마 주가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이 절대 가격 있죠. 이게 49,900원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아래 가격이라고요. 아시겠죠? 요 절대 가격 수준까지 내려와 주게 된다면요. 아마 삼성전자 경영진분들은 바로 100조 카드를 꺼내게 될 겁니다. 이거를 미국 출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시점부터 언제입니까? 내년 1월 22일. 그래서 이때까지는 외인들 입장에서는 죽어도 매도 물량을 꾸준하게 던지는 흐름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외인들이 정말로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도 물량을 이렇게 많이 던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가 자체를 끌고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 1월 22일 날 요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삼성전자를 통해 가지고 뭔가 얻을 거리를 가져가 주게 될 거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자국 우선주의자죠. 그래서 미국 측에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AI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쪽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전자가 중국 쪽에 머물러 그러면 너네들한테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규제 때리고 관세 때리게 해가지고 너네 계속해서 불이익에 갈 거야. 그리고 삼성전자 너네 잘 봐. 어차피 너네 지금 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 자체가 30억 주 물량가량이지 너네 주가 더 떨굴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미국 쪽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되고 미국 쪽에다가 AI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기술을 공유를 해주는 부분이 반드시 나와주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삼성전자는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뭔가 계속해서 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미국 측에다가 계속해서 AI 반도체 기술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반도체 공장도 지어주고 미국 좋은 일만 시켜줄 일이 없죠. 자, 삼성전자도 일단은 뭔가 얻어갈 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 경영진 분들 입장에서도 외인들한테 이거 절대가격이죠. 절대가격. 삼성전자 경영진 분들이 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으신 이 절대 가격까지 주가 자체가 안 내려가게끔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HBM4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가 2025년도 3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세일즈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대형 고객사를 위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계약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솔직하게 말해서 HBM4에 지금 목숨을 걸었거든요. HBM3 8단 12단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SK 하이닉스에 못 따라잡아요. 왜냐면 HBM3 이 8단 12단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전공정 관련해서 이 전공정 관련해서만 어느 정도 진행을 한다. 전공정 그리고 후공정까지 꾸준하게 기술력이 좋아야지만이 말 그대로 이 패키징을 어느 정도 잘 해줘야지만이 뭐 엔비디아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 까다로운 반도체 이 수준을 충족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쪽으로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거든요. 원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 쪽으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후공정 쪽에서 뭔가 기술력이 뒤처지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 측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TSMC 쪽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AI 반도체 기업
고객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이 AI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요구 사항을 충족을 못하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HBM4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전되는 카드가 나올 수 있는 거냐면요. HBM3E는 말 그대로 전공정과 후공정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HBM4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 까다로운 체계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도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이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도 같이 겸임을 해가지고 만들 줄 알아야지만이 HBM4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시장을 동시에 만드는 기업이 어딥니까? 전 세계적으로 딱 두 군데가 있죠. 미국의 인텔 그리고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4에서 반전되는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만 지금 계속해서 영위를 하다 보니까 HBM4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파운드리 반도체까지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SK 하이닉스가 지금 TSMC와 파운드리 시장 자체에서 손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SK 하이닉스가 TSMC랑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허브 쪽으로 해가지고 연결시키는 방식의 HBM4를 만들기 위한 기술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도 만들 수 있고 파운드리 쪽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어디 쪽과 면밀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이거 보시면은 어디 갔죠? 이거.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형 HBM 잠재 수요처를 잡아라. 테슬라가 지금 xAI라는 기업을 신생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서 이 기업이 뭐냐면요. AI 반도체 기업을 만든 겁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어주게 되면서 오픈 AI를 따라잡겠다라고 해가지고 만든 기업이 xAI라는 기업인데요. 얘가 지금 신생 기업인데 벌써 기업 가치가 70조를 육박했습니다. 진짜로 만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xAI라는 기업에다가 최근에 엔비디아, 구글, 애플, 아마존, 기타 등등의 정말 내노라 하는 탑급 기업들이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중동 펀드에서도 지금 xAI라는 기업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바로 일론 머스크가 xAI를 무조건적으로 키우고 여기에서 HBM4를 비롯해가지고 반도체 시장을 다 먹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서 밀어주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엔비디아, 애플 관련해가지고 기타 등등 다 여기다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된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땐 요거를 선점을 해주게 되잖아요. 테슬라 xAI라는 슈퍼컴용 HBM4 수주전 치열이 진행이 된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먹으면 게임 끝입니다. 이거 먹으면 게임 끝이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100조 정도가량의 빅딜 카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200조 정도가량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잖아요. 이거 돈을 안 쓰고 있다라고요. 아직까지. 물론 이게 돈을 못 쓰고 있는 게 판단력이 흐려서다 뭐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삼성전자에 내놓으라 하는 정말로 날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겠고, 정말로 이 200조 현금을 어디에다가 제대로 쓸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반전되는 카드는 반드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서 100조 빅딜 카드를 미국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과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뒤에는 이 일론 머스크가 있겠죠. 테슬라 CEO가 있겠고 이 미국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모건놈들 계속해서 우리 삼성전자 주가를 하방으로 가져가 주고 매도 물량을 꾸준하게 던지고 있는, 오늘도 매도 물량을 던진 게 모건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주가를 꾸준하게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하방 압력을 걸고 있는 거고,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삼성전자 경영진분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는 그냥 무조건 미국이랑 그냥 딜을 해야 된다. 중국이랑 편들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정치적으로 뭔가 좀 안 좋은 불확실성이 꾸준하게 가져가 주게 되면서 환율 자체도 지금 1497원 정도까지 지금 상승 라인을 가져가 주게 되면서 외인들의 자금 인탈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4분기 실적까지는 우리가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분기까지도 제가 볼 때는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태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측에다가 HBM3 8단, 12단,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HBM에 대해서 양산이 이뤄지게 되고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1벤더도 아니고 2벤더도 아니고 3벤더를 통해 가지고 지금 거의 돈을 못 버는 상황이었고, 다른 HBM 대형 고객사에다가 지금 납품을 하면서 공급 계약을 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다가 지금 돈을 번 게 거의 없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TSMC 쪽에다 다 먹혀버렸기 때문에 파운드리 반도체 쪽으로도 지금 돈을 번 게 없어요. 그러면 4분기 실적 자체도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갤럭시 핸드폰 관련해가지고,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이렇다 하게 뚜렷한 매출이 많이 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 가전시장,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 파운드리 시장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땐 4분기, 1분기까지는 제가 봤을 땐 쉽지 않아요. 그러면 반전 카드는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정도부터거든요. 이 2분기 때부터는 테슬라 쪽에서부터 테슬라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브로드컴이랑 테슬라 측으로부터 엄청나게 반전되는 카드는 나올 수 있다. 왜? 일단은 100조 정도가량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고, 테슬라 측과 긴밀하게 뭔가 빅딜 카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는 이면이 있겠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다가 너네 중국 편 들 거야, 우리 편 들 거야, 이거거든요. 두고 보면 아실 겁니다. 미국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중국과 긴밀하게 뭔가 이뤄지는 모습이 나와주게 된다면 삼성전자에 지금 유입되어 있는 30억 정도 물량가량 있죠. 30억 주. 이거 물량가량 그대로 매도 물량 폭탄으로 던지게 될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삼성전자 경영진분들이 수를 쓰게 될 거고, 이 100조 카드를 미국과 긴밀하게 이어지는 흐름이 반드시 나와주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게 야당 측에서도 일단은 미국 측과 어떻게 긴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긴밀하게 요게 이어갈 거다. 외교적인 부분으로서도 우리가 중립을 지키는 부분으로 가져가 주게 되면서 요런 멘트들이 조금씩 하나 둘씩 나와주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차후에 관련된 반전된 카드는 반드시 나와주게 될 거고, 그 흐름은 제가 볼 때는 2025년도 3분기 때부터 HBM4 관련해가지고 양산이 이뤄지게 될 텐데, 주가는 여러분의 모름지기 뭡니까? 항상 선반영되면서 이어지는 겁니다. 최근에 주가 자체가 많이 하락하는 거는 4분기 실적 자체가 안 좋기 때문인 거고, 2025년도 1분기까지는 지금 돈벌이를 가져간 게 없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 자체는 1월까지, 2025년도 1월, 조금 길어지면 2월, 요 정도 수준까지는 쉽지 않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주가치는 선방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1분기 막바지 아니면 2분기 때부터는 주가 자체가 바닥을 잡게 되고, 빠르면 1월, 2월 달에도 주가 자체가 바닥을 잡고 턴 어라운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제가 안내드리는 대응 전략대로 무조건 따라와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2분기 이후부터는 주가 자체가 3분기에 대한 양상, 그 다음에 테슬라, 그 다음에 브로드컴, 엔비디아,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얘네가 까다롭게 봐요. 기술력을. 그렇다고 뭐 테슬라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까다롭게 보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자금에 많이 이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조금 많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말 그대로 맘만 먹으면은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기술력으로 다 들어오는 주문 다 생산 가능하죠.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 기술력이라든지 요구되는 그 납기 기일 내에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력으로 쩐으로 승부를 하게 된다면 테슬라 측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테슬라가 해서 슈퍼컴용 HBM4 수주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주가 자체는 튀어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주게 되겠죠. 저는 그 흐름이 반드시 2025년도에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무한 공안 사고로 여파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셨고
안타까운 사고를 맞으셨는데 다시 한번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할 거고, 이걸로 인해서 일단은 우리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발표를 미뤘다고 합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 두 가지 영향으로 주가 자체가 좀 하방 압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정이 연기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 다시 한번 결정이 예정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주말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요 미국의 반도체 주목권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다고 했어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지지라인권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마감이 되었지만, 이거는 내일 주가 흐름까지 지켜보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된다면 제가 어제 주말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지만 다행히 지지라인권은 버텨주면서 마감이 되었고, 특히나 지금 보시는 요거 엔비디아 차트 자체가 하락으로 가져가 주게 되면서 장중에 마이너스 4% 정도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고, 다행히 아래꼬리 잡으면서 마감이 되었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좀 하방 압력을 받아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위에가 마이크론 종목이고 아래가 AMD라는 종목인데, 두 종목 모두 지금 역별 구간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 4분기 실적 자체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리 먼저 개파락 폭락하게 되면서 아랫단에서 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 AI 반도체 종목군들의 방향계 역할을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하방 압력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요거 내용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삼성전자 TSMC 25년 2나노 시대 개막 수율의 핵심이다, 약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파운드리 시장 2025년도에도 쉽지 않아요. 오히려 반전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차라리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HBM4 쪽으로 반전되는 카드가 낫지, 제가 볼 때 TSMC 따라잡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노력하고 있고 더 기술력을 잡으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TSMC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따라잡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는 나와주고 있는 건데, 글쎄요, 일단은 파운드 시장은 제가 볼 땐 1년 안에는 쉽지 않습니다. 1년 안에는 쉽지 않고, 일단은 반전되는 카드는 HBM4 쪽 관련해가지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브로드컴에다가 HBM 대규모 공급 그 다음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 주가 자체에 대한 폭락은 없을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버텨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내용 또 하나 말씀을 드렸던 게, 엔비디아 말고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고객사들이 뜨고 있다라고 해요. 내년 HBM 시장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구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이 HBM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래픽카드 쪽으로도 그렇고 AI 요 반도체 HBM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주문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고객사를 확보를 해주게 된다면, 말 그대로 2025년도 3분기 2분기 이 정도 실적 자체는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에 맞게끔 주가 자체는 저점 저가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뉴스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반전은 2025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도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장중에 차트 분석과 그 다음에 수급 분석 완벽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대응 전략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일단은 매수세가 유입되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일단은 조금 더 기다리셔라, 대기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9시 21분에도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은 매수점 발견 안 되니까 그대로 관망 유지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아래 보시면은 10시 33분에도 주가 자체가 크게 움직여주지 않고 있었어요. 오전장 1시간 반경과 주가는 큰 변동성 없이 버텨주기만 하네요. 현재 20선 아래서 힘받고 올리려면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어 줘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수급 유입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다만 금일 코스피,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움직임 보이고 있는 만큼 장 후반 반전되는 상승 보일 수 있을지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대응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나서 아랫단에 보시게 된다면은 12시 6분에도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아쉽지만
매수세가 부재하고 그대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기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망 유지하시라고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여태까지 제가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께 572번이나 삼성전자만 572번이나 대응 전략 안내 도와드렸고요. 아직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요거 클릭하시게 되면은 텔레그램방 대응 전략을 제가 3시 정도에 한 번 더 안내를 도와드렸는데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는 공개를 못 해드려요. 유튜브에서는 공개를 못 해드리고요. 왜냐면 이거는 2025년도 1월 달에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제가 매수 타점까지 안내를 도와드렸거든요. 무슨 갑자기 뜬금없이 매수 타점이냐. 이게 절대 가격. 아까 맨 처음에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 절대 가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요 라인까지 내려와 주게 된다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곧장 매수 사인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멘트를 작성을 해드렸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클릭하면은 바로 안내를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는 공개를 못 해드리고 이거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텔레그램방 들어오십시오.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은 요거 내용 다 확인 가능하십니다. 아시겠죠? 010-5073-7491 이 주식대장의 개인 핸드폰 번호고요. 저한테 문자로 3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텔레그램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일단 오늘 끝난 거 봤었을 때 2025년도 1월 달에는 죄송하지만 대형주 장세가 안 될 겁니다. 지금 파생상품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대형주 장세가 아니고 개별주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그래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텔레그램방 안에서 제가 세력 급등주도 선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개별주 중에서는 뭐가 올라가는 거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재료가 살아있고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해가지고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와주게 될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될 거예요. 자, 최근에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잘 보세요. 갑자기 홍준표 의원이 지금 대선에 출마하겠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대권에 출마하겠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오세훈 의원도 지금 대권에 도전하겠다. 지금 야당 측 말고 여당 측과 그 다음에 무소속 의원분들이 지금 대권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결판이 나와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대선주가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 항상 주식 투자의 꽃은 뭡니까? 대선 테마주였죠. 그 중에서도 인맥주는 올라가지 않아요. 인맥주는 단발적인 부분인 거고 정책주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될 겁니다. 일전에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한다고 해가지고 이화공영이 50배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 당시에 자전거길 만든다고 해가지고 삼천리 자전거가 30배 정도까지 올랐죠.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도 정책에 나왔었던 게 출산 장려 정책 해가지고 아가방 컴퍼니가 22배 정도까지 올랐어요. 이게 한 1,000원짜리였는데 22,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제가 이때도 1,500원 정도에 사가지고 한 열몇 배 정도가량 수익을 보면서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기회가 왔습니다. 돈 버실 기회가 왔습니다. 앞으로 5개월 동안 이 대선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보일 거고요.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제가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찾아왔습니다. 자, 주가가치가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20선, 60선 단기간적인 이평선을 그대로 뚫어주게 되면서 역배열로 만들면서 전반적인 단타 물량들의 손절을 유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절 물량이 다 나왔고 이때부터 기관들의 물량을 싹쓸이 하더라고요. 그 물량이 얼마입니까? 잘 보세요.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릴 겁니다. 2024년도 11월 26일 딱 한 달 전이죠. 그리고 2024년도 12월 26일 그저께죠. 지금 딱 최근에 한 달 동안 보세요. 기관들이 얼마 샀는지. 기관이 정확하게 426억을 매수를 했죠. 물량을 싹쓸이 했죠. 한 달 동안만. 여러분들 한 달 동안 426억을 싹쓸이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 주가 자체를 역배관을 만들더니 단기간적으로 지지라인 하더니 그대로 끌어올리면서 다시 한번 정배열 구간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요 위에 단에 보이시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작업이 끝났고 힘을 응축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슬슬 급등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종목을 저도 유심하게 찾아보고 있다가 이게 뭐지 했는데 와 미쳤다. 여러분들 이거 정치 테마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마침 대권에 도전하신다는 의원들이 많네.
슬슬 헌법재판소에서 뭔가 나와주겠네.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을 보이겠네.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인맥주 아닙니다. 정책주예요. 이건 여러분들 몇십 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몇십 배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나 기관들이 냄새를 맡고 420억 정도가량 매수 물량을 가져갔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텔레그램방 안 들어오셔도 문자로도 발송해 드릴게요.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아시겠죠? 010-5073-7491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선주 있죠? 이거 종목명, 매수가, 그 다음에 비중, 목표가, 이 종목이 어떤 섹터의 어떤 정책주인지 제가 이렇게 한 8줄에서 10줄 정도가량 작성을 해가지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요거 요 종목 아래 텔레그램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대선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010-5073-7491 번호로 이 제 주식대장의 개인 핸드폰 보냅니다. 저한테 문자로 3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 모두에게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안내를 도와드리지만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발송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내일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될지는 제가 보고 나서 텔레그램 방에서 또 안내 도와드리고 1월 1일 날 휴장이니까 제가 1월 2일 날 텔레그램 방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도 삼성전자 대응 전략 완벽하게 짜드리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개별주들 특히 대선주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연말 그리고 연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